자, 그러면은 3대 지수 좀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7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반등을 주면서 하루 만에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67%,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1% 가깝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5,106포인트 선에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권으로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은 유럽 쪽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지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 최근에 굉장히 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기도 한데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잦아들었습니다. 구제금융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리스 쪽에서 이 실무 단계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협상 단계까지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같은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대감 크게 반영되면서 0.67% 상승했고요. 18,162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123포인트 선 종가 형성되는 모습인데 어제와 사뭇 다른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어제는 시가가 고가가 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날 정반대로 시가를 저가로 만들면서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조금 더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를 제외하고는 이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강한 반등을 이뤄냈었고요.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금융주 섹터가 강한 반등을 줬다는 것 이날장 특징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좀 주인공이 됐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1.74%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했었고요. 이 M&A 소식도 한몫하면서 고점 5,106포인트 선에 사상 최고 랠리를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스닥 지수 현재 거품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5% 올랐는데요. 이 종가 고점을 쓴 나스닥 지수 앞으로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강한 반등을 하루 만에 이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힘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붙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대외 악재의 우려감을 털어내고 올라간 것 가장 큰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든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 구제금융의 협상에 도달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AP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reece, Tsipras says deal with bailout creditors is close, causing markets to ral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이 그리스와 글로벌 채권단을 대표하는 전문의들은 브뤼셀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협상이 끝난 후 치프라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 타결이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치프라스 총리뿐 아니라 이날 정부 관계자 역시 채권단 관계자들이 구제금융협상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치프라스 총리가 각국 대표와 만나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 ECB, 또 IMF 간 의견 차이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곧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 동안 구제금융 잔여 불안금인 72억 유로를 받기 위해서 국제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만약 이번 협상이 마무리돼 돈을 받게 되면 그리스는 다음 달 5일 예정인 IMF 부채 3억 유로를 갚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독일은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독일의 한 관계자는 그리스가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주요 사안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독일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서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erman consumer confidence hit 13.5-year hig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독일의 기관인 GfK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10.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5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금 이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들 모두 역시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 소득 기대 지수만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득 기대 지수는 52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3.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GfK는 전반적인 지표에 대해서 독일의 내수가 강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위기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는데요. GfK는 소비는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현재 그리스 위기와 우크라이나 위기, 또 IS의 테러 등은 독일의 소비를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입니다. 25개 종목이 가뿐하게 올라섰고요. 4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개 종목만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IBM 등 IT가 가장 좋았었고요.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포함해서 25개 종목, 제약과 소매 판매도 함께 올랐습니다. 나이키, 엑손모빌, 쉐보론 텍사코, 아멕스가 부진했었고 제너럴 일렉트릭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주가 이날 기술주 힘이 상당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M&A 이슈가 악재로 반영되면서 크게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강한 반등 주면서 2% 넘게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애플과 인텔이 나란히 1.8% 상승했습니다. IBM 역시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이날 금융주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JP 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1% 넘는 상승이었었고요. 반면에 좀 내린 쪽 보신다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시장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약보합권 그리고 쉐보론 텍사코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술주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기술주가 2% 가깝게 올랐고요. 바이오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나란히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다우지수 내에 있는 종목별 흐름처럼 에너지 섹터만이 시장에서 소외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M&A 소식 있었던 브로드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M&A 소식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반도체 종목인 아바코 테크놀로지스가 브로드컴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이전부터 M&A 시장 매물로 나왔었던 이 브로드컴이 인수가 된다면 인텔과 알테라 인수 협상 그 규모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같은 기대감 이날 장에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고요. 21% 급등시에 나왔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했던 명품 보석업체 티파니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전망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와 함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액도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실적에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개장 전부터 7% 올랐었고요. 이날 장중에는 10%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94달러 54센트의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보신 것처럼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항공주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다시금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건 반도체 기술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였습니다. 특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명품 보석업체 티파니의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Tiffany Earnings Revenue Top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티파니는 1분기 순이익이 1억 490만 달러, 주당 8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주당 70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이 기간 매출은 9억 6,2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체 동일 점포 매출을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별로는 미국의 동일 점포 매출이 1% 증가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점포 매출이 17%나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매출이 24%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동일 점포 매출을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 전문가들은 유럽 지역의 매출이 늘어난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최근 유로화 약세 등으로 유럽 내에서 향후 매출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 달러 강세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티파니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나 급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긍정적인 실적 소식에 10.53% 급등했습니다. 네,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이 핸드백 제조업체인 마이클 코어스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ichael Kors is crash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이클 코어스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90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91센트를 하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이 동일 점포 매출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은 5.8%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북미 지역의 매출이 6.7% 감소했고 유럽 지역의 매출이 5.6% 감소했습니다. 이 티파니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만 동일 점포 매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뿐 아니라 마이클 코어스의 시계 사업도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마이클 코어스의 주가는 무려 24.20%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과 종목 주요 소식, 외신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환율, 채권 그리고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이전에 마감이 됐던 유럽 증시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일제히 주요국 증시가 1% 이상의 반등을 줬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강하게 반영됐고 독일 지표 영향도 컸습니다.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지백 지수가 이날 1.21% 오르면서 1.21%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3% 오르면서 11,771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2% 가까운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이날 장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0.9% 내리면서 57달러 51센트까지 내려앉았었고요. 장 마감 후에 나타난 원유 재고 알려드리면요. 이 예상치는 일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내일 장에서 흐름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금값은 달러화 흐름에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달 달러화가 강세가 좀 주춤한 양상이 이어졌었죠. 이 같은 흐름 동조되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 종가로는 1,185달러 6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좀 내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부실당 3달러 50센트를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날 4% 가깝게 오르면서 742.3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공포지수는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3포인트 오르면서 587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전날 1,100원 선을 회복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5원 가까이 올랐고요. 1,105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달러 강세는 주춤했던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0.07% 소폭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증시와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날씨 상당히 덥죠. 낮 기온은 30도로 웃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31도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대비를 하시고요. 일교차에 좀 건강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